이 창업이라는 거는 한 가족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평생 장사만 할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. 그렇다고 장사하는 게 뭐 틀린 거고 사업하는 게 맞고 이런 건 아니지만 장사 하나를 딱 해가지고 내가 매장 하나부터 어떻게든 시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사업적으로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죽도록 일을 안 하더라도 알아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, 제가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를 10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그때는 빨대 꽂는 그런 업체들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. 프랜차이즈가 잘 맞아서 프랜차이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는 괜찮은데 어쩔 수 없이 내몰려서 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. 대표적으로 로열티가 근데 보통은 뭐 2% 3% 아니면 없다 그러고 그렇게 표현하는 본사들이 많지만 물류 대금에 로열티 이상의 본사 마진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. 그래서 보통은 가맹점 매출의 10% 정도, 10% 이상은 본사에서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팩트를 잘 모르고, 그리고 사실 잘 알려고 하지도 않죠. 그냥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냥 프랜차이즈 해야 되는 건데요. 뭐 사업가가 돼서 나는 좀 대박을 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꿈이 있다면은 그런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아예 처음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. 제가 창업을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첫 번째로 계획을 세운 게 있거든요. 매장 4개를 1년 동안에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딱 계획을 세웠어요. 규모를 갖추지 않으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. 매장을 하나를 운영을 하시다가 그게 잘 되면 두 번째 것도 매장 하시고, 두 번째 거 잘 되면 또 세 번째 거 가시고, 순서대로 하나씩 잘 되면은 다음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보통은 생각을 하시는데, 장사라는 것이 그렇게 맘처럼 되냐고요. 첫 번째, 두 번째 것까지 혹시 잘 됐다 그래도 세 번째, 네 번째 한 번만 삐끗하면 완전 또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. 잘 되든 안 되든 무조건 4개까지는 한번 쭉 밀고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죠. 제가 첫 번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히 실패를 했고, 두 번째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거든요.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, 그래서 그때 매장 2개 운영하고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. 회사를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. 그러면 6시에 퇴근하고 보통 저는 상권조사를 하러 많이 다녔거든요. 두어 시간 하고 있으면은 전화가 그렇게 자주 왔어요. 야간 직원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. 야간 직원이 갑자기 빵꾸를 내면은 이게 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. 퇴근하고 상권조사 하다가 야간 근무 들어가고, 야간 근무하면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근무하고 아침 8시에 그대로 회사로 출근하고,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. 그렇게 살아도 직원들이 그러면 야, 뭐 사장님 열심히 산다, 내가 열심히 도와드리겠다 그러냐?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. 아, 왜 이렇게 가게에 자주 오지도 않냐? 가게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은데 왜 해결을 안 해주냐, 뭐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시고, 제가 가게에 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좀 욕바지가 된 기분? 근데 그때 사실 주변에서 만류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. 일단 안 되는 것부터 정리하고 순서대로 가고 좀 차근차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었는데, 어쨌든 제 고집대로 쭉 밀고 나가서 매장이 4개가 되는 순간이 그래도 왔어요. 그때부터는 눈 녹듯이 어려웠던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더라고요. 그러면 과정이 있어서 제가 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가, 기존의 직원들, 특히 점장님들한테 좀 보상을 많이 해주면서 갔어요. 가장 크게 보상을 했던 거는 1,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드린 적도 있었고, 급여만큼 보너스를 더 드리기도 했어요. 점장님들이 저에 대한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. 아무래도 예전 같으면은 왜 이렇게 뭐 매장에 오지도 않고 뭐 하고 계시냐 그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, 매장은 뭐 알아서 굴러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, 사장님 열심히 사업 확장하러 다니시면 됩니다. 오히려 이렇게 좀 지지해주는 상황이 된 거죠. 규모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, 그때 좀 안도를 했죠. 내 생각이 맞았구나. 저도 그때 돈이 많았던 건 아니거든요. 뭐 첫 번째 거는 제 전 재산을 다 그냥 투자를 한 거고요. 두 번째 매장은 0끌까지 해서 대출을 받았는데, 세 번째, 네 번째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죠. 보통은 내 돈으로 그냥 창업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하려고 하시잖아요. 내가 하면은 성공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전제를 깔아놓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왜 굳이 남의 돈을 갖다 써가지고 남하고 돈을 나누냐. 현실을 부딪혀 보면은 사실 뭐 두 번째, 세 번째 매장 계속 잘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. 뒤로 빠꾸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밀어붙일 수 있는 원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. 내 돈만 갖고 해서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. 내 돈이 없더라도 남의 돈을 땡길 수 있는. 근데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접근을 안 하시죠. 일단 한 개 결국에는 사업적으로 확장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나이브 전수 창업이라는 그런 콘텐츠를 제 유튜브 영상에다가 올린 적이 있어요. 제가 생각을 했던 건, 전수 창업 해드린다고 알려드리면 누구 한 명이라도 신청해서 받아가지 않을까? 1,500분이 신청을 하시고 계약을 하신 분들은 지금 40분 정도 계약을 하셨거든요. 프랜차이즈 창업을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. 일반적으로는 개인 브랜드 창업을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프랜차이즈 쪽으로 내몰리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. 근데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랄까요?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니고
전수 창업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영업자들이 좀 프랜차이즈로 계속 내몰리는 그런 상황이 저는 좀 싫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를 팔았다 그러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자동차를 고객한테 팔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했을 거예요. 근데 이 창업이라는 거는 한 가족의 인생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벌고자 그분을 푸시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누군가에게는 나이오브 전수 창업이라는 게 잘 맞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좀 더 깊은 생각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 하고 돌려보낸 분들이 제법 됩니다. 제 채널명을 만들 때 장사 만세라고 지었던 이유가 뭐 장사 만세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이 만세보다는 만족스러운 세상의 줄임말로 해서 만세라고 한 거거든요. 장사가 만족스러우려면 내가 매장에 갇혀가지고 죽도록 일만 해서는 절대로 만족스러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매장 안에서 똑같은 일만 계속하고 뭐 10년, 20년 산다고 그게 만족스러울까를 생각하면은 보통은 만족을 하지 못하거든요. 내가 죽도록 일을 안 하더라도 알아서 굴러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뭐 보통 사람들의 꿈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너무 매장 안에 매몰되지 마시고 최대한 밖으로 일단 그냥 나오셨으면 좋겠어.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사업을 하고 계신가 이런 걸 보고 그쪽 방향으로 한 걸음씩 떼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